안녕하세요. 제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니 원장의 말 잘하는 법, 글 잘 쓰는 법, 암기 잘하는 법, 네, 트레이닝 방법이 필사여서 필사의 효과, 필사 잘하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글로 쫙 썼는데 맨날 이제 남의 책을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저작권 문제도 있고 마음에 걸리긴 했거든요. 소개하는 것에 이로움도 있지만 혹시나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있고 제가 잘 해석했나? 그런 걱정도 있고 작가의 의도를. 근데 이번엔 제가 오로지 제가 쓴 글을 읽어서 마음은 되게 편하고 좋은데 기계를 못 다뤄가지고 이렇게 찍어요. 이게 멋있게 막 동영상에 이렇게 자막 막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싶으나 지금 삼각대도 못 세워가지고 못 찍을 뻔했거든요. 삼각대 헤드를 못 다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글자나 크게 잘 보이게 하자 해서 제 기술력으로 이렇게 최고로 해봅니다. 그 대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늘은 예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려 합니다. 평소에 저는 제니 원장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요?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워서 칠판에 막 쓰면서 강의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꺼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뭘 잘한다 못한다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제 뒤에서 뭐 박완서, 박경리 막 이런 분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분에 비하면 저는 초등학생 수준이죠. 유치원생이죠. 글을 잘 쓴다고 할 수가 전혀 없는데 근데 또 어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 비해서는 또 제가 글을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러나 자기가 무슨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 수준에서 한 거니까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요가를 가르치고 요가 지도자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해줘가지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걸 원동력으로, 그걸 계기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절대 제 자랑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국문과 출신의 국어 교사였잖아요. 학사에서 석사까지 6년을 국문학만 했는데 못하면 바보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해서 말하고 글 쓰는데 트레이닝이 돼서 그래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나면 질문한 분의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었어요. 속으로 그럼 난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드린 그 대답이 진짜 제 속마음이어서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가 없어 저도 답답했거든요. 그러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책을 읽고 설명해주면서 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책 읽고 글 쓰고 말하는 게 어렵다는 우리 제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다가 아차, 이제껏 내가 트레이닝 됐다고만 했지? 어떻게 트레이닝 됐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않았구나 하고 반성했답니다. 저에게 용기 내서 그런 질문을 했던 분들께 사과합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요. 제니 원장한테 요가 지도자 교육을 받은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요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칠 사람, 요가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서 남을 가르치는 직업은 말하는 사람 위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잘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무작정 자기가 요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련생들이 잘 수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능력은 요가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음악이든 모든 분야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와 국문을 모든 지식의 도구교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글솜씨, 말솜씨의 모든 토대는 필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있고 약간 활자 중독처럼 글을 집착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어 능력이 간편하고 빠르게 향상된 가장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은 다독이나 다작이 아닌 바로 필사였어요. 모방은 발음 죄송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글을 똑같이 따라 쓰다 보면 자연스레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암기 능력이 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필사의 효과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손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곧 온 몸으로 글을 곱씹었다는 의미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손의 작용이 아니라 오감의 발동입니다. 눈으로 읽는 표면적 독서에 머물지 않고 눈으로 읽은 것을 입으로 되뇌이며 머리와 가슴으로 곱씹어 손으로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 입, 머리, 가슴, 손을 통한 더 깊은 독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필사의 효과는 사색의 유도, 사고력 증진의 효과입니다. 글을 베껴 적으면서 머리는 글자 하나하나 낮자만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조와 문장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되새기게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책 읽기에 비해 좋은 문장을 베껴 쓰면서 하는 독서는 독자의 입장이지만 저자만큼 그 문장에 대해 숙고하게 되어 사고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필사의 효과는 내면화와 집중력 향상, 명상의 효과입니다.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조급함과 산만함을 내려놓고 차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하려는 순간 한호흡 고르고 차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이 위에 글자를 하나하나 써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성경이나 불경을 필사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경전을 필사하는 것이 기도만큼 성스러운 행위로 여겨집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마음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환경에서 멀어지며 그 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은 더욱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필사가 명상의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특히 마음이 들떠서 또는 움직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가만히 앉아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필사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길들이기에 좋은, 즉 글쓰기를 통해 명상을 체험하기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필사의 효과는 창조 과정의 간접 체험을 통한 언어 능력 전반의 상승 효과입니다. 좋은 글은 그 글을 창조한 작가의 언어 및 논리 사고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작가의 글을 베꼈으면 그의 언어 및 논리 사고력을 반복적으로 간접 체험하게 되므로 독자의 사고력과 언어 능력 또한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필사의 효과를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거는 제가 국어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 과외지도, 논술 과외지도 이런 걸 해서 대학교 가는 시험 막 앞둔 고3들을 되게 많이 가르쳤는데 남자애들이 정말 미칠라 그래요.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하물며
국어 실력은 진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수학이나 영어는 늘리기가 쉬운데 국어는 진짜 늘리기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막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저는 특히 남자애들 막 활동력이 좋고 막 이과적인 아이들이 특히 막 이렇게 좋게 말하면 활동력이 좋은 건데 막 산만한 친구들 제가 필사 엄청 시켰거든요. 근데 진짜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손으로 글을 쓴다는 거는 오감으로 온몸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깊은 독서 효과를 누리게 한다. 사색을 유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숙고하게 하죠. 문장을 그냥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 적는 게 아니니까 생각하면서 옮겨 적게 되니까 독자이지만 저자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필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필사하면서 애들이 억지로 인내심과 평정심이 길러져요. 내면화하고 글을 쓰니까 집중력이 향상되고 고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차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외부 환경에서 멀어져야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면화 작업은 다 명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의 창조 과정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그의 논리사고력, 언어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이제 필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인 필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깨나 손목 막노동 하듯이 막 학교 숙제로 깜지 채우듯이 필사를 하지 마세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특히 글의 구조를 머리로 곱씹어가며 필사하는 게 가장 언어 능력을 기르는데 좋습니다. 어깨 막노동이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문장을 발견했으면 눈으로 읽고 바로 베껴 쓰지 말아야 돼요. 눈으로 읽고 바로 베끼지 말고 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그리고 머리로 만약에 소리를 내기 힘든 공간이라면 도서관이나 뭐 카페인데도 막 말하면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혼잣말 하면. 그럴 때는 머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되새긴 다음에 그 문장을 보지 않고 외워서 필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두 번째는 한 글자 보고 한 글자 따라쓰기 금지입니다. 정말 이럴까 싶은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독서 교육을 해보면 글씨도 너무 예쁘게 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글씨 작업이 아니에요. 필사는 사고력을 베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용을 반복해 곱씹어보고 외워서 베껴 써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문장을 외우는 게 저는 힘듭니다. 그러면 문장을 여러 구절로 쪼개서 반복해 외워서 써보는 게 암기력 향상에도 좋아요. 글자 하나 보고 한 글자 예쁘게 따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소용없습니다. 문장을 통으로 외워서 쓰는 게 제일 좋고, 문장을 외우는 게 아직 트레이닝이 안 됐다면 구절로 나눠서, 여러 구절로 나눠서 써보는 게 좋아요. 외워서 써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필사는 손으로 하는 명상이라고 아까 말했는데요. 그래서 흩어지려는 마음을 꼭 붙잡으세요. 글을 베껴 쓰면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순간순간 흩어지고 산만해지려는 마음을 고요한 인내심과 평정심으로 붙잡는 마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고요하게 집중된 마음으로 계획한 부분까지 필사를 쭉 이어가는 노력을 한다면 손으로 하는 명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요가 수련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떠나가는 마음을 계속 붙잡아 내 몸에 그리고 내 호흡에 나의 드리시티, 시선, 응시점에 붙잡아두는 능력이 저는 요가 수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 필사 잘하는 방법.
필사가 익숙해지시면 필사 글의 말미에 자기 생각과 느낌을 짧은 문장으로 덧붙이기 시작하세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5년 전에 나, 5일 전에 나, 5초 전에 나도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 필사를 하는 그 순간에 떠오른 좋은 느낌은 금방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필사한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짧게라도 기록해 놓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짧은 문장들이 모여서 정말 책을 낼 수도 있어요. 자기만의 큰 지적 재산, 지적 추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정말 지저분하게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 밑줄 치고 동그라미 막 그리고 그것과 연관돼 떠오른 생각 다 책에다 메모해요. 연관된 자료도 찾아서 막 적어 놓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 까먹고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친구가 아니어가지고 우리 회원들 수련생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제니 원장에 대해서 이름도 막 몇 번씩 물어봐요. 너무 미안하게. 정말 건망증도 심하고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독한 망각의 동물이나 기록하기의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문장 지어놓고 또 혼자 와 진짜 잘 썼는데? 저는 지독한 망각의 동물이나 기록하는 인간입니다. 제니 원장이 쓴 글이에요. 까불지 말아야지. 필사 잘하는 방법 네 번째.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검증된 글을 필사하십시오. 건강한 몸에 올바른 정렬이 있듯이 좋은 글이라 검증된 글에는 올바른 정렬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은 너무 당연해서 진부한 구조인 것 같지만 막상 글을 써보면 이런 기본 틀에 맞춰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죠. 검증된 글이라는 것은 이러한 글의 기본 구조, 올바른 정렬에 맞춰서 사고를 전개해 나간 인정받은 글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정렬 없이 한 번에 막 써내려간 것 같은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은 필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선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내면화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 좋은 글이다. 감동받고 칭찬할 필요는 있지만 그 구조가 없는 글은 막 필사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너무 흔들려서 제가 오래 이렇게 지금 삼각대 삼각대 이거 어떻게 조절하는지 몰라가지고 들고 하느라 저 어깨가 아파가지고 자 빨리 끝내야지. 자, 검증된 구조의 좋은 글을 통해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필사의 목표예요. 짧은 글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명언이나 격언부터 시작하셔서 짧은 수필이나 에세이로 발전시켜 보세요. 그리고 언어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에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목적에 맞춰 소설책이나 철학책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국문학도일 때는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은 박완서, 박경리 등 유명한 작가의 소설책 필사를 하는 것이 거의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너무 흘러서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랬는데. 소설책 필사는 언어의 예술적 표현력, 비유와 상징을 통한 함축적 문장 구성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소설책 읽다가 이 문장은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내가 쓴 거면 너무 좋겠다 싶은 문장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문장을 못 쓰지? 막 자괴감 들게 하는 문장. 근데 그런 문장을 여러 번 필사하면 정말 그게 내 글이 된 것처럼 망상이죠. 하지만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철학책 필사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기르는데 좋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정말 멋있는 말인데 한 번 읽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여러 번 필사해서 읽으면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될 때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까 그 필사의 효과와 필사 잘하는 방법이 본론이었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중언부언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마나 논리정연한 구조에 담아 정리할 수 있냐는 정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방에 많아도 각각 서랍에 잘 담아 정리해두지 않으면 찾아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즉 잘 구조화되지 않으면 말을 하다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거나 타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하게 되고 곧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마음과 머리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침착함과 차분함을 바탕으로 한 구조화의 부재, 사고력과 논리력의 부재입니다. 언어도 수련도 명상도 결국은 다 반복된 트레이닝이고 습관의 형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글의 처음으로 돌아가 제니 원장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강의를 잘해요?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다 외워서 칠판에 막 쓰면서 강의해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는 또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언뜻 볼 때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것 같지만 사실 그저 반복된 연습으로 구조화된 것일 뿐 특별한 재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문학과 시절에도 예술 작가적인 타고난 글솜씨가 있는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능 막 시를 막 한 번에 일필 위주로 싹 쓰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국문과에. 되게 부러웠어요. 아, 나는 작가는 못 되겠구나. 저런 애들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정말 예술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저는 학생, 레포트를 잘 써서 내는 성실한 학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필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게 하며 검증된 글에 담긴 작가의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간접 체험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효과적인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말을 잘하고 싶고 글을 잘 쓰고 싶고 암기를 잘하고 싶다면 필사라는 트레이닝 방법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책 소개 영상에서는 책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말 좋은 문장이 나오면 필사할 수 있도록, 듣는 분들이 필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여러 번 불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은 소개한 책 내용 중에 필사한 문장을 모아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 유튜브 정말 구독자 수 너무 적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진짜 감사하지만 저도 제 유튜브에서 저의 위치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대신 저한테 교육받고 저랑 수련하고 있는 제자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제가 부지런하게 머리 쓰고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선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필사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 마음에 드는 문장이시라면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있고 필요한 문장이라면 꼭 필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분들, 수련생분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시탄가 제니요가 수련생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으며 함께 해주신 얼마 안 되지만 함께 해주시는 너무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 제니 원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게을러지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공부하고 수련하고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필사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철영 교수님의 수련,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시간 39페이지 문장입니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부단히 수련할 때 만들어지는 예술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레 다가오는 신의 선물이다. 미래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부단히 수련할 때 만들어지는 예술이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 최선을 다할 때 자연스레 다가오는 신의 선물이다. 필사하세요. 한 문장 더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또 25분이나 됐어요. 아, 진짜 10분 안에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거 할까요? 나는 또다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도장에 섰다.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련을 위해 자신의 삶이라는 도장에 서 있는가? 나는 또다시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숨겨진 위대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이라는 도장에 섰다.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 수련을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수련을 위해 자신의 삶이라는 도장에 서 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필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납득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필사하는 문장은 2번씩밖에 못 읽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더 여러 번 읽어 드리고 더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